뱃살 유형에 따라 살을 뺄 때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 기사에서는 이 주제에 관해 좀 더 말해보고자 한다. 뱃살이 말해주는 것. 많은 여성은 납작한 배를 가지길 소망한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이는 엄격한 식이요법을 따르고 다른 이는 헬스장에서 운동한다. 하지만 어떤 여성들은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 왜일까? 그들의 뱃살 유형에 따라 뱃살을 빼기 위한 다른 접근 방식을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단 위장에 가장 가깝게 생긴 모양을 알게 된다면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한 뱃살 유형에 따른 올바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뱃살을 빼는 것은 청개의 잇몸 일으키기와 굶기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따라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덜 힘든 방법들이 있다. 뱃살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부어오른 뱃살. 이런 뱃살 유형의 주요 특징은 이런 배들이 오후보다는 아침에 더 납작하다는 것이다. 부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며 이는 가스의 축적이나 소화불량 때문이다. 이 유형의 뱃살은 과체중과 마른 여성들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음식 과민 반응, 알레르기 혹은 영양이 부족할 때 생기는 느린 장운동, 슬러기쉬 바우얼즈과 연관이 있다. 이 말은 당신의 위장이 늘 같은 음식, 예를 들어서 한 주에 같은 것을 여러 번 먹는 경우를 먹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면 그런 음식에 민감한 것인지 알아차리기가 더 어려울 것이다. 가장 흔한 과민 반응은 락토스, 효모, 술, 밀 혹은 글루텐 등에 있다. 이런 과민 반응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다면 붓기를 유발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이런 음식군을 먹는 것을 잠시 멈추면 된다. 어떤 음식들이 문제를 일으키는지 알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이런 음식들을 식단에서 빼는 것이다. 또한 장운동이 느리다면 음식 과민증 치료를 편안한 범위 밖으로 가져와야 한다. 이 말은 다양하고 더욱 편안한 아침 식사를 하거나 또는 모닝커피와 같은 당신이 익숙해져 있는 음식 및 음료들을 섭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다음 행동들을 추천한다. 밤늦게 음식을 먹지 않는다. 낮 동안 충분한 양의 물을 마신다. 몸에 좋은 유산균을 섭취해서 장내 세균총이 잘 활동할 수 있게 한다. 2. 산후 뱃살. 최근에 출산했다면 지난 2년 내에 아래쪽에 배가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다. 임신 후 자궁은 가라앉고 더욱 무거워진다. 위장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려면 적어도 6주는 기다려야 하며 때때로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그렇지만 출산 후 바로 다음 날부터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사실 의사들은 운동은 3달 정도는 기다렸다가 시작할 것을 권한다. 또한 임신 기간 동안 늘었던 몸무게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이 기간에 당신이 걱정해야 할 것은 당신과 아이의 건강이다. 약간 더 편해지고 이제 몸을 관리하고 싶어진다면 지방을 태우고 음식에서 찾을 수 있는 필요한 호르몬의 생성을 줄여주는 생선오일 보충제를 섭취할 것을 권한다. 또 다른 옵션으로는 아보카도, 연어, 치아씨에 들어있는 좋은 지방산을 섭취하는 것이다. 이런 유형에 사는 몸에 수많은 영양분을 제공하며 피로를 풀어주고 비타민 섭취를 돕는다. 배를 더 강하게 하려면 배 운동이 아닌 골반 운동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배 운동은 이미 좋은 상태에 있는 근육을 위한 운동이기 때문이다. 가장 잘 알려진 골반 운동으로는 케겔 운동이 있다. 출산 후에 우리의 골반 근육은 분리되어 있으며 꼭 회복을 시켜야 한다. 3. 하복부 뱃살. 이것은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직업이나 바쁜 엄마의 역할을 하는 여성들에게 일반적으로 보이는 뱃살의 유형이다. 체육관에서 운동하거나 다이어트를 하지만 항상 똑같은 운동을 반복하거나 같은 음식을 먹는 여성들은 하복부 뱃살이 나오는 경향이 있다. 몸의 다른 부분은 괜찮아 보이지만 하복 부위 뱃살이 몸의 실루엣을 망친다. 이런 유형의 뱃살과 관련이 있는 나쁜 습관은 지나친 배 운동 루틴이나 늘 스피닝을 하는 것 같은 바뀌지 않는 루틴이다. 이런 운동은 엉덩이, 팔, 다리에 지방을 태우지만 뱃살은 아니다. 게다가 이 하복부의 뱃살을 얻기 위해서는 좋은 영양분 섭취가 필수다. 이것은 변비나 복부 팽만도 막아줄 것이다. 더 많은 녹색 채소, 미정제 곡식, 과일을 먹는다. 배 운동 대신 팔굽혀펴기나 저항 운동을 한다.
근력과 유산소 운동이 합쳐져 있는 서킷 운동을 시작한다. 예를 들어서 스쿼트를 하거나 줄넘기를 할 수 있다. 4. 스트레스성 뱃살. 사무실에서 오랜 시간 동안 컴퓨터 앞에 앉아서 간식을 먹는 것은 여러 가지로 건강에 해롭다. 이런 생활의 안 좋은 점 중 하나는 배에 지방이 축적된다는 것이다. 이런 뱃살의 유형은 횡격막에서 배꼽까지 이르는 부위에 단단하고 눈에 잘 띄는 붓기로 구분이 된다. 우리가 먹는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들뿐만 아니라 배 주위에 지방의 축적을 하게 만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의 생성 때문이다. 카페인을 너무 많이 섭취한다면 혹은 패스트푸드를 자주 먹고 정해진 시간에 음식을 먹지 않으면 이런 뱃살 유형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더 많이 쉬는 것인데, 휴식이 몸을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되고 불안감이 줄어들면서 더 적게 먹게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견과류 같은 영양가 많은 음식을 먹음으로써 탈진과 같은 증상을 줄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하루 2잔으로 커피 섭취를 줄여야 하며 유산소 운동 대신 요가나 태극권, 공원 산책과 같은 더욱 휴식이 되는 운동을 해야 한다. 이상 뱃살 유형에 따른 살 빼기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